서울 외곽의 작은 묘지 위로 폭우가 쏟아졌다. 마치 하늘이 검은 우산 속에 누워있는 사람을 애도하듯이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이 엄숙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날 밤 창고 습격으로 사망한 동료 우진중이를 배웅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기가 걸린 관 옆에는 성훈이라는 이름의 크고 근육질의 경찰견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털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성훈은 지난 2년간 우진의 절친한 동료였다. 그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우진의 가족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그의 어머니 다연 여사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얼굴로 해숙해 보였다. 외아들이 그렇게 빨리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바로 지난주에 우진이가 집에 전화를 걸어 올해 설날에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슬픈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두가 차례로 다가와 조의를 표하고 관에 꽃을 바쳤습니다. 갑자기 관이 무덤에 내려지려는 순간 성훈이 큰 소리로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짖는 소리가 묘지 전체에 울려 퍼져 침묵을 찢어발겼다. 모두가 깜짝 놀라 코치의 강력한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성훈을 돌아보았다. 관을 향해 짖고 으르렁거리며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듯했습니다. 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견대 지휘를 맡고 있던 동현대위가 소리를 질렀지만 성훈은 듣지 않았다. 짖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더 큰 소리와 더 긴박한 소리가 났다. 다연 여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흥미로운가요? 동현 선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부인. 아마도 슬픔일 수도 있어요. 성훈은 우진에게 매우 가까이 다가가지만 성훈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그것은 으르렁거리며 땅을 긁어대며 관 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시경찰서장 재현대령이 앞으로 나왔다. 그는 성훈을 의아한 듯 바라보더니 우진의 가족을 돌아보며 말했다. 경찰견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대개 주인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면 진정됩니다. 아마도 관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다연 씨는 머뭇거리다가 부리는 아들의 시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상처가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재현대령은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훈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는 우진의 가장 친한 친구다. 어쩌면 우리는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주어야 할지도 몰라요. 잠시 망설임 끝에 다연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다. 장의사 직원 2명이 앞으로 나서서 천천히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즉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연 씨는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으면 비틀거리며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다.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사람은 누구야? 그가 왜 내 아들의 관 안에 있는 거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이 달려와 확인했다. 실제로 관 속의 남자는 우진중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성훈은 짖는 것을 멈췄다. 그것은 관 옆에 누워서 슬픈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의 미스터리한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임무를 완수한 듯합니다.
재현 대령은 즉시 장례식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우진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경찰서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룹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그 남자는 묘지를 떠나면서 해결되어야 할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2년 전, 우진 경위는 긴장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그는 수도에서 서울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전혀 모른다. 새로운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진 중위님 계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동현 대위가 그를 맞이했다. 경찰견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정근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선장님. 그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동현은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항상 당신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지만 경고해야 할 게 있어요. 개와 함께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개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는 우진을 줄 끝에 있는 개집으로 데려갔다. 구석에는 커다랗고 새까만 시베리안 허스키 한 마리가 누워 있었고 그 눈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와요. 성훈이에요. 동현이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서비스견 중 하나지만 그는 또한 극도로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성훈은 3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지만 그의 전 파트너가 마약 단속에서 죽은 이후로는 누구와도 유대감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진은 성훈을 보며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는 개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천천히 우리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우진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훈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그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을 살펴보는 듯했다. 갑자기 그것은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가서 철봉 사이로 그의 손을 냄새 맡았다. 동현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성훈이가 누구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마 너랑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거겠지. 우진은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것이 특별한 우정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처음 몇 주 동안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처음에는 우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우진은 그와 거리를 두었고 종종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개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는 매일 성훈 옆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성훈과 이야기하고 먹이를 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성훈의 프로필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그의 과거와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어느 날 동현은 우진이 성훈을 돌보기 위해 본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누구와도 붙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만 있다면 성훈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환점은 비 오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본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계집에서 성훈이 끊임없이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달려가 확인해보니 수도관이 터져 성훈의 우리 안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성훈을 구하기 위해 철장 안으로 달려들었다. 처음에는 개가 무서워하는 듯했지만 우진이 개를 꼭 껴안고 위로해주자 성훈은 점점 진정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우진의 사무실에서 함께 보냈고 성훈은 우진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현은 성훈이 오랜 파트너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한 인물이다. 그날 밤부터 우진과 성훈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게 된다. 성훈은 우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팀이 되어 많은 중요한 임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우진과 성훈은 반려견 부부가 되었는데 이 부대의 가장 뛰어난 경찰관들은 범죄자를 쫓는 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일까지 모든 상황에서 잘 협력합니다. 그들의 우정은 경찰 내에서 전설이 되었으며 이는 인내와 사랑의 힘을 입증합니다. 어느 여름 저녁, 우진은 동현 선장으로부터 긴급 전화를 받는다. 7살 여자아이 보영이가 서울숲에서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소풍을 갔고 보영은 숨바꼭질을 하다가 실수로 길을 잃었다. 우진은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성훈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그 현장으로 떠났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은 이미 여러 수색대가 활동 중이어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보영이가 실종된 지 얼마나 됐지? 우진은 수색을 조정하던 동료에게 물었다. 그는 거의 4시간이에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어두워지고 폭우가 예보돼요. 비가 오기 전에 당신을 찾아야 해요. 우진은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성훈에게로 돌아서서 가족이 준비해 놓은 보영의 셔츠를 꺼냈다. 성훈아, 이 냄새 맡아봐라며 셔츠를 개에게 건네주었다. 우리는 이 향의 주인을 찾아야 해. 서둘러. 친구야, 성훈은 셔츠의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은 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흔적을 포착하고 우진을 깊은 숲으로 끌고 갔다. 그들은 울창한 덤불과 험난한 지형을 헤치며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진은 성훈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 개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움직이는 듯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수색한 끝에 그들은 가파른 절벽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훈은 갑자기 멈추더니 사납게 짖으며 땅을 긁었다. 안녕, 보영아, 우진이 소리쳤다. 내 말이 들리니 절벽 아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절벽 가장자리에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약 5m 떨어진 곳에 보영이 작은 바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고 겁에 질려 다친 상태였다. 두려워하지 마. 꼬마야, 우진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일어나게 해줄게. 다쳤어. 다리가 아파요. 보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너무 무서워요. 우진은 급히 구조대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이에 그는 보영을 계속 안심시키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확신시킨다. 구조대가 도착하자마자 급히 로프를 설치해 보영을 끌어올렸다. 우진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소녀를 데려오기 위해 자원한다. 성훈아, 여기서 지켜봐. 그는 개에게 말하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보영에게 다가가서 무서워하는 보영을 위로해준다. 그는 보영에게 안전벨트를 메어주며 잘했어 라고 말했다. 우리 지금 같이 올라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어요. 등반은 느리고 힘들었습니다. 보영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우진에게 꼭 껴안겼다. 그들이 정상에 다다르자 갑자기 우진의 발 아래에 있던 절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주의 깊은 우진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동료가 비명을 질렀다. 그 위험한 순간 성훈은 행동을 취했다.
그것은 재빨리 우진의 안전벨트를 물어뜯었고 그가 균형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힘껏 잡아당겼다. 성훈의 적절한 도움 덕분에 우진은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등반할 수 있었고 보영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보영은 급히 구급차로 옮겨져 검사를 받고 우진은 성훈을 꼭 껴안으며 네 발 달린 친구가 다시 한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정말 잘했어요. 동현대위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성훈을 내려다보며 둘 다요 라고 덧붙였다. 이 대담한 구출작전은 부대와 도시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진과 성훈은 대중의 눈에 영웅이 되며 이는 인간과 동물의 용기와 팀워크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우진과 성훈의 성공에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이 부부를 질투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우 중위는 5년 동안 경공수색대에서 근무했지만 우진만큼의 성과를 거둔 적은 없었다. 그는 떠오르는 스타에 밀려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왜 이해가 안 가요. 그 남자는 묘지를 떠나면서 해결되어야 할 큰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2년 전, 우진경위는 긴장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에서 서울로 첫 정근을 가는 날이었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진 중위님 계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동현대위가 그를 맞이했다. 경찰견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 이곳으로 정근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빛냈다. 선장님. 그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동현은 미소 지었다. 아주 좋아요. 우리는 항상 당신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필요하지만 경고해야 할 게 있어요. 개와 함께 일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어려운 개부터 시작해야 할 거예요. 그는 우진을 줄 끝에 있는 개집으로 데려갔다. 구석에는 커다랗고 새까만 쿠나운드가 누워 있었고 그 눈은 그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와요. 성훈이에요. 동현이 소개했다. 그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서비스견 중 하나지만 그는 또한 극도로 사교적이지 않습니다. 성훈은 3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지만 그의 전 파트너가 마약 단속에서 죽은 이후로는 누구와도 유대감을 형성한 적이 없습니다. 우진은 성훈을 보며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다. 그는 개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천천히 우리에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씨,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우진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훈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그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을 살펴보는 듯했다. 갑자기 그것은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가서 철봉 사이로 그의 손을 냄새 맡았다. 동현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 올렸다. 성훈이가 누구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걸 본 적이 없어. 아마 너랑 그 사람하고 인연이 있는 거겠지. 우진은 가슴 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아마도 이것이 특별한 우정의 시작일지도 몰라요. 처음 몇 주 동안 함께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처음에는 우진에게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우진은 그와 거리를 두었고 종종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개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그는 매일 성훈 옆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성훈과 이야기하고 먹이를 주고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성훈의 프로필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그의 과거와 습관에 대해 알아본다. 어느 날 동현은 우진이 성훈을 돌보기 위해 본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 누구와도 붙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만 있다면 성훈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환점은 비 오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진은 본사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중 계집에서 성훈이 끊임없이 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달려가 확인해 보니 수도관이 터져 성훈의 우리 안으로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진은 망설임 없이 성훈을 구하기 위해 철장 안으로 달려들었다. 처음에는 개가 무서워하는 듯했지만 우진이 개를 꼭 껴안고 위로해주자 성훈은 점점 진정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우진의 사무실에서 함께 보냈고 성훈은 우진의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현은 성훈이 오랜 파트너를 잃은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허락한 인물이다. 그날 밤부터 우진과 성훈의 관계는 큰 진전을 이루게 된다. 성훈은 우진을 믿고 따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팀이 되어 많은 중요한 임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우진과 성훈은 반려견 부부가 되었는데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세요. 협상할 수 있어요. 그 범인은 비웃었다. 협상은 도대체 뭐야?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 이 일로 종신형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 우진이 시간을 벌려고 애쓰던 중 가벼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팀원들이 자신을 도우러 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갑자기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우진과 범인은 모두 놀랐다. 성훈이 몸에 붕대를 감은 채 문 앞으로 나타났다. 개는 침입자를 노려보며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다. 우진과 범인은 당황하며 성훈을 향해 총을 돌렸다. 이것은 우진이 기다려왔던 기회였다. 그는 재빨리 달려들어 범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를 제압했습니다. 잘했어. 성훈아. 우진은 아직도 4발 달린 친구가 돌아와 자신을 구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지원팀이 빨리 도착하여 상황을 인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구조되어 치료를 받았고 범죄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우진은 성훈을 꼭 껴안고 그의 상처를 살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는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와줘서 기뻐. 뒤에 나타난 현우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빛이 떠올랐다. 미안해요. 우진 씨라고 그는 말했다. 성훈이 여기로 돌아오는 걸 막으려고 했는데 너무 고집이 세더라. 너와 상관들에게도 할 말이 있어. 우진은 현우를 바라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는 말했다. 이제 성훈이를 데리고 상처를 치료하러 가자. 그 후 며칠 동안 진실은 점차 밝혀졌습니다. 현우는 우진을 방해하려는 음모부터 성훈을 해치려는 시도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직장에서 정직당했고 징계 조치를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신매매 및 마약 밀매 조직에 대한 수사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우진과 성훈은 회복한 후에도 남은 실험체들을 사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성훈의 용기와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개는 동물에게는 흔치 않은 영예인 용맹 훈장을 받았습니다. 우진은 대위로 진급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성훈과의 돈독한 우정이다. 그들은 많은 시련을 함께 겪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창고 급습 사건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우진과 성훈은 경찰견 부대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짝이다.
하지만 새롭고 도전적인 임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서울교회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들은 창고에 침입해 고가의 상품을 훔치는 것을 전문으로 합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그들이 최근에 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개입하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진은 이 범죄 조직을 무너뜨리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그는 목표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들이 다음에 공격할 곳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의 깊게 연구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우진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한다. 내부에 누군가가 범죄자들을 돕고 있는 것 같다. 귀중한 선적 정보와 경찰 순찰 일정이 유출되었습니다. 우진은 이 사실을 자신이 완전히 신뢰하는 재현 대령에게만 알리고 비밀로 하기로 결심한다. 그들은 반역자의 신원을 알아내기 위해 비밀리에 감시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를 속이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사무실에 앉아 다가올 계획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성우는 평소처럼 발치에 누웠다. 갑자기 개가 머리를 들고 귀를 꼿꼿이 세우며 경계심을 보였다. 성훈아, 왜 그래? 부지는 네 발. 달린 친구의 본능을 믿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성훈은 일어나서 문을 향해 코웃음을 쳤다. 우진은 총의 자루에 손을 얹은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멈추다. 우진이 소리를 질렀지만 그 사람은 도망쳤다. 우진과 성우는 곧바로 그를 쫓아갔다. 그들은 본부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성우는 낯선 사람을 따라잡을 뻔하며 더 빨리 달렸다. 갑자기 그 사람이 돌아서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던지세요. 우진은 그것이 수류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우는 뒤로 물러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수류탄이 터지고 최루가스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우진은 기침을 하고 숨이 막혔고 눈이 따가웠으며 짙은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성훈. 그는 친구의 안전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었다. 멀리서 성훈의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그가 아직도 낯선 사람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우진은 짖는 소리의 방향을 찾으려 애쓰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며 달린다. 연기가 거치자 우진은 본사 후문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자동차 엔진의 굉음을 들었다. 그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오토바이가 달려가는 모습과 성훈이 바닥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모습뿐이었다. 성훈. 우진은 소리를 지르며 개 곁으로 달려갔다. 괜찮아요. 친구. 성훈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힘없이 신음했다. 아마도 탈출자를 막다가 맞았기 때문일 것이다. 우진은 성훈을 꼭 껴안고 곧바로 의료진에 전화했다.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우진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주워 올렸다. 그것은 그가 방금 초안한 군대 배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오후 내부자가 이 정보를 훔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진은 주먹을 꽉 쥐고 배신자를 찾아내 그들의 음모를 막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는 성훈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성훈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우진은 성훈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주고 회복 중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며 자주 찾아온다.
그 사이 내부 조사는 비밀리에 진행됐다. 우진과 재현 대령은 모든 직원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의심스러운 징후가 없는지 살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우진은 병원에서 성훈 옆에 앉아 있는데 재현 대령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우진, 당장 본부로 복구하라. 전화 너머 재현 대령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우리는 그 첩자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었습니다. 우진은 서둘러 본부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재현 대령은 침입 사건 이후 비밀리에 설치한 보안 카메라의 영상을 보여준다. 보세요. 재현 대령이 화면을 가리켰다. 어제 새벽 2시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인물이 기록실에 몰래 들어간다. 그들은 재빨리 몇 가지 문서를 복사하고 떠났다. 얼굴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과 움직임은 익숙해 보였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우진은 등골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재현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금 행동해야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부대에 충격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진은 동의했다. 그들은 범죄 조직의 은신처를 습격할 준비를 하는 한편 두더지를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밤 우진과 특무부대는 범죄 조직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서울 외곽의 한 창고를 비밀리에 포위한다. 비밀스러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곳에서 중요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진은 성훈이 곁에 없는 것을 느낀다. 해당계는 아직 회복 중이어서 이번 임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장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팀이 준비되었습니다. 우진은 무전으로 명령을 내렸다. 내 명령을 기다려라. 우진은 자신의 위치에서 트럭 한 대가 창고 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때 재현 대령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두더지가 잡혔어요. 조심하세요.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우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은 배신자에 대해 생각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눈앞의 임무에 집중했다. 모든 팀이 진입하라. 우진이 명령했다. 특무부대는 재빨리 창고를 포위했다. 경찰, 항복하라. 라는 외침 어디서나 울려 퍼졌다. 경찰의 등장에 놀란 범죄자 집단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우진은 한 무리를 이끌고 창고로 들어간다. 그는 뒷문으로 탈출하려는 남자 몇 명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이 팀은 뒷문을 막아라. 우진은 무전기로 소리를 질렀다. 범인을 쫓던 우진은 갑자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우진은 뒤돌아보더니 한 남자가 자기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가 범인을 향해 달려들었고 범인은 넘어지면서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우진은 그가 성훈이라는 것을 알고 놀랐다. 성훈아, 왜 왔니? 우진은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지만 물어볼 시간은 없었다. 이 공격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성훈의 예상치 못한 지원을 받아 우진과 그의 팀은 재빨리 상황을 장악한다. 약 1시간 동안의 격렬한 싸움 끝에 범죄 조직 전체가 체포되었습니다. 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성훈을 꼭 껴안았다. 그는 성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너 정말 무모하구나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맙군요. 친구야. 모든 것이 정리되자 우진은 재현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축하한다. 군대여 예 대령이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했고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첩자로부터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는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진은 자신의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구십니까? 대령님. 현우 중위님, 재현 대령이 대답했다. 그는 당신과 성훈을 방해하려 한 것부터 범죄자를 도운 것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구금되었고 정의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진은 갑자기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현우가 자신을 해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가 저 정도로 쓰러진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재현 대령이 말을 이었다. 성훈에 대해서요? 그를 데려온 사람이 동현 대위였어요. 성훈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듯 계속 짖고 으르렁거렸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동현 대위의 말을 듣기로 했다고 합니다. 성훈의 예감, 우진은 충성스러운 친구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성훈은 다시 한번 자신의 우정과 충성심이 모든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몇 주 후, 공식 행사에서 우진과 성훈은 위험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뛰어난 업적으로 용기 훈장을 수상합니다. 팀원들과 가족 앞에서 우진은 몹시 자랑스러웠다. 우진은 연설에서 비성공은 저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한 모든 이의 것이고 특히 나의 가장 충성스러운 친구 성훈의 것입니다. 우진은 옆에 앉아있는 성훈을 쓰다듬기 위해 몸을 숙였다. 너는 훌륭한 서비스견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원할 친구이자 팀원이기도 해.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구나. 성훈아. 행사가 끝나자 우진과 성훈은 함께 회장에서 나갔다. 부드러운 오후의 햇살이 이 특별한 우정에 축복처럼 쏟아졌습니다. 우진은 앞으로의 길이 도전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성훈이 함께라면 아무것도 극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친구로서 충성스럽고 용감한 동지로서 계속해서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성훈의 짖는 소리가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지며 어둠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인간과 동물 모두의 영웅이 일어나기 위해 준비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좋은 것들을 보호하세요.